요즘 사람들 연애 안 한다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시간 부족, 가치관 변화?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챗GPT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홀처럼 AI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늘날의 연애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해 보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변화들에 챗GPT 같은 AI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연애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의 초입 단계,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기술과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통화하면 설렘이 있고, 메신저 답장을 기다리면서 괜히 긴장도 하고, 서툰 대화 속에서 상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데 AI는 어떤가요? 답장을 늦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공감해주고 내 말을 오해하지도 않죠. 이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관계 초기의 피로감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AI에게 털어놓는 게 편한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심리적 친밀감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변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환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단순한 관찰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개팅 시장 한산합니다. 데이팅 앱 매칭률 역대 최저치 갱신 중이죠. MZ세대는 약 25%만 연애 중이고 무려 57%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은 저 빼고 다 이미 커플인데요. 그건 여러분 주변이 연애하는 25%의 그룹이고, 여러분이 나머지 75%인 통계치에 포함된 케이스라는 뜻이죠. 아, 그리고 결혼 통계는 말 안 해도 알죠. 계속 내리막입니다. 완만하게, 꾸준히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사람들은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안 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연애는 필수에서 선택이 되었고, 선택에서 이제는 거의 하이리스크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로 치면 고위험 저수익 변동성 심함, 이 느낌? 투자하기 정말 싫죠. 그러니까 누가 요즘 이런 위험 자산에 먼저 손을 대겠습니까? 요즘 연애는 거의 투자 분석 보고서처럼 계산됩니다. 시간 투자, 감정 노동, 매몰 비용, 데이트 비용 상승, 감정적 리스크, 미래 불확실성까지. 한마디로 사랑의 총 비용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스크는 커졌는데 보상은 줄었다. 예전엔 연애가 힘들긴 해도 즐거움이 더 크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힘든 건 그대로인데 즐거움이 줄었네, 이렇게 바뀐 거죠. 연애 말고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사회이기도 하고요. 경제는 불안하고, 사회는 불확실하고, 삶은 팍팍하고, SNS 속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디를 줄이느냐? 바로 인간관계 소비입니다. 왜냐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비교되고, 정서적으로 소모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더 자주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리턴 대비 리스크가 너무 높은 자산, 그게 지금의 연애입니다. 현대 사회는 말 그대로 정서 노동, 풀 옵션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는 감정 관리, 고객 앞에서는 미소 유지, SNS에서는 이미지 관리, 친구 사이에서는 배려와 일정 조율, 심지어 가족과도 기분을 맞춰야 하죠. 이쯤 되면 마음이 아니라 감정 배터리가 달려 있어야 할 수준. 아니 근데요. 그래도 연애는 설레고 재밌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연애는 분명 설렘이 있습니다. 문제는 설렘에 도달하기 전에 지쳐버린다는 거죠. 하루 종일 감정 리소스를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오면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친절해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말 하나 잘못했다가 오해 생겼어 하고. 아, 듣다 보니 갑자기 피곤해지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정서 노동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해버린 상태예요. 회사에서 80%를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15%를 써버리고, SNS 이미지 관리에 또 3% 쓰고, 그렇게 해서 남은 2% 가지고 설레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셈이죠. 이게 가능하긴 한데 리스크가 크고 실패하면 남은 감정 자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감정적 안정이 보장된 관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말로는 이거지만 사실 이기적인 말로는 내 부담 없고 내 감정 공감은 해주고 내가 원할 때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게 어딨어요?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할 때만 대화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뭐라 하든 다 맞춰는 거? 여기서 슬슬 생각나는 게 있으시지 않나요? 바로 AI. 잠깐, AI요? 설마 이제 AI랑 연애 시장에서도 경쟁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른바 AI 감정 대체제의 등장입니다. 2022년 챗GPT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그해 최근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보다 더 편한데 답장도 빠르고 날 정확히 이해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법도 없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AI 친구, AI 고민 상담 서비스, AI 멘탈 코치, AI 연애 코치, AI 음성 파트너 서비스까지. 아니, 이 정도면 AI가 인간 관계 시장을 거의 다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 속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 중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처리해주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왜 인간의 연애 경쟁자로 등장했는지 딱 5가지 이유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들으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첫째, AI는 24시간 즉시 반응한다. 사람은 바쁘고 피곤하죠. 자기 삶도 챙기기 벅찹니다. 답장? 늦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답장뿐이 아닌 본인이 답장하기 귀찮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AI는 어떤가요? 언제든 대기 중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바로 등장.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연락을 하면 0.1초 만에 그랬구나. 많이 고생했네. 아니, 근데 이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이 절대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즉시성이란 생각보다 훨씬 중독적인 건 사실입니다. 둘째, AI는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평가입니다. 내 말투, 내 생각, 내 선택, 내 취향, 심지어 내 과거까지. 사람은 항상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AI는 어떤가요? 비난하지 않고 비꼬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묻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소리만 말고 가끔 잔소리도 듣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잔소리도 원하면 해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할 때만 잔소리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공감해 달라 하면 해주죠. 평가 없는 관계. 이건 우리 현대인에게 너무 강력한 치트키예요. 셋째, AI는 감정 노동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연애는 감정 노동의 패키지입니다. 왜 기분이 다운됐지? 내가 뭐 실수했나?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게 누적되면 피곤해져요. 하지만 AI는 정서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내 맘대로 찡찡대도 되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슬프다고 말하면 위로하고 기쁘다고 말하면 같이 공감해줘요. 아, 좀 편하긴 하네. 그렇죠. 편안함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넷째, AI는 당신을 깊게 이해한다. AI는 당신의 말투, 취향, 패턴을 기억합니다. 어떤 감정 상태인지도 학습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너 옛날에 뭐 좋아한다고 했지? 그 말 내가 했었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요. 네, 인간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걸로 사람의 기분은 상하고 심하면 싸움으로 번지죠. AI는 반대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당신에게 최적화됩니다. 지속적인 학습 기반 관계. 이건 인간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기능이에요. 다섯째, AI는 갈등이 없다. 연애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바로 갈등입니다. 늦은 답장, 말투 오해, 섭섭함, 기대치 차이, 묵힌 감정 폭발. 이런 게 반복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에 반하여 AI는 서운해하지 않고 답장 늦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일 없고 오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심심한데요. 다 나한테만 맞춰주잖아요. 심심하죠. 대신 안정적입니다. 백숙 같은 사람과 불닭 같은 사람. 우리 연애 시장에서는 자주 비교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현대인의 뇌는 안정성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각적 만족의 강화 루프. 이게 뭐냐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적은 비용, 적은 감정 소모, 높은 만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자극에 중독됩니다. 아, 이거 딱 그거네요. 치킨 시켜놓고 넷플릭스 켜는 루프. 맞아요. 그리고 AI는 바로 이 루프의 완전체입니다. 첫째, 적은 비용. 사람 만나려면 시간, 에너지, 교통비, 감정 관리, 온갖 비용이 다 들어가죠. 근데 AI는 그냥 켜면 됩니다. 심지어 대답은 공짜. 둘째, 불필요한 감정 소모. 오해 만들 일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말투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미안, 답장 늦었어도 필요 없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요소들이 다 빠졌네요. 그렇죠. AI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통째로 삭제한 버전입니다. 셋째, 높은 만족도. 원하는 만큼 공감해주고, 원하는 만큼 맞장구 쳐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주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심지어 기분이 안 좋을 때 AI는 단 한 번도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짜증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가 이렇게 학습합니다. 더 효율적인데? AI는 피곤하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이거 괜찮은데? 이게 바로 강화 루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AI가 압도적인 구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관계는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뇌가 자꾸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연애를 회피하는 이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연애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와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AI는 절대 화 안 내고 100% 나를 지지하고 즉시 응답하고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가끔 귀찮아하고 피곤하면 연락 뜸해지고 감정 기복 있고 오해가 생기고 서운해하고 기억도 잘못해요. 이 비교에서는 인간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저 사람이 더 괜찮나 였지만 이제는 AI보다 나을까 까 되어버린 시대. 실제 연인 관계에서도 애인과 싸울 때 이전에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지금은 AI한테 답장을 적어달라 하거나 생각을 분석해달라고 하는 시대가 왔죠. 이게 오늘날 연애가 어려워지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인 이유예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AI랑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AI가 인간의 감정 일부를 대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AI는 감정 회피의 도구가 된 것일 뿐입니다. AI로 채워지는 감정이 있듯이 채울 수 있는 감정도 분명 있어요. AI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기적 헌신, 감정의 깊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하는 희생,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선택,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부딪힘, 그리고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온도. 이건 어떤 알고리즘도 모방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냥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살기 편한 세상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잃는가입니다. AI와의 관계는 편안하지만 깊지 않습니다. 안전하지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위로는 되지만 성장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겪는 혼란, 불확실성, 갈등, 기쁨, 감정의 파도들, 그 모든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감정적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저비용의 관계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선택할까요? 이건 기술의 진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AI는 우리의 사랑을 대체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우게 만들까요? 어쩌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연애의 종말이 아니라 사랑의 재정의 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간관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약간의 고민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